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6일 오전 9시 51분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날입니다. 이 보수 진영이 처음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날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결성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80분 동안 토론회를 열고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기로 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양측 실무협상단에 따르면은 두 사람의 TV 토론은 서울 영등포구 KNK 더 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주간 방송사는 채널 A 그리고 SBS, TV조선, JTBC, MBN, YTN 등에서 공동 중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채널 A가 주관하고 SBS, TV조선, JTBC, MBN, YTN이 공동 중계하고 사회자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방식은 양 후보의 모두 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오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실시를 하고 그 이외의 TV 토론이나 유튜브 토론은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보수는 유명한 말을 하나 만들어냈죠.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동안에 분열하지 않았으면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분열을 해서 아쉽게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 보수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이인재 씨가 당시에 신한국당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2등을 했으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탈당해가지고 독자 출마하는 바람에 결국 약 30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보수 분열로 망한 거죠. 2002년 당시에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정몽준 씨를 이회창 씨가 붙들지 못하고 정몽준 씨가 노무현 씨와 토론을 거쳐서 단일화하면서 노무현으로 결정이 되고 약 50만 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그리고 이명박 두 사람이 각각 출마를 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워낙 이 노무현 정권의 인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래도 이명박 후보가 약 5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세 번 계속 분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 중도가 합쳐지는 범야권 단일화가 성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고 그만큼 보수가 정신 차렸다는 뜻도 되고 이 과정을 선도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 씨입니다. 안철수 씨가 범야권 단일화라는 이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연말부터 띄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내키지 않는 듯 하지만은 끌려와서 결국은 오늘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안철수 둘 중에 누가 되든 두 사람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두 사람이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긴 사람은 너그럽게 진 사람을 받아들이고 진 사람도 너그럽게 더 크게 승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는 이 단일화의 요 시험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서로 그동안에 격전을 벌이면 아무래도 감정싸움이 생기는데 요걸 신속하게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역할은 이번 선거에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LH 사태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박영선 후보가 3자 대결할 때도 2등으로 밀리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3자 대결에서도. 그러나 3자 대결은 이제 안 되는 거고 1대1 대결로 가는데 여기서도 안심하고 좀 게으르게 대처하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선거는 막판까지 투표 직전까지 내가 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절박하게 표를 호소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여당은 유리한 게 조직표가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들에게 아마 무서운 지시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득표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띱니다. 이 조직표가 조금 숨어 있으니까 지금 여론조사 다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때 크게 도와줄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무대가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굉장한 선거입니다. 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럼 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지 힘을 보태가지고 범야권 후보가 이기는데 역할을 해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동시에 범야권 단일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 가진 분이 바로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4.7 선거는 그냥 보궐선거가 아니다 라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응원이다. 그는 당분간 나서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궐선거까지는 3주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야당의 사활이 걸리다시피 한 중대하고 절박한 선거이니만큼 자신이 앞으로 딛고 일어설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야당의 4.7 승리에 일조하는 것 역시 이의 당연한 순서다. 어쩌면 윤석열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면 이번 선거가 적절하고 당연한 기회일 수도 있다. 신고식은 선거를 통해서 또는 선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대 장치가 좋다는 겁니다. 60년 동안 한국 정치를 관찰한 김대중 전 주필의 이 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